지구를 살리자, 플라스틱 줄이기, 이런 구호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작은 실천만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기후 위기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에어컨 덜 틀기,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개인적 실천을 강조하죠.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위험한 오해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위험할까요? 첫째, 이는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지우며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셋째, 실제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행동 변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시대 최대의 도전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후 정의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미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폭염과 아프리카에서의 폭염은 그 영향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추출주의입니다. 이는 자연자원을 무분별하게 추출하여 이용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를 위해 리튬을 무분별하게 채굴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개인 책임의 신화입니다. 이는 기후 위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너의 탄소 발자국을 줄여라라는 메시지가 대표적이죠. 이 개념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출주의적 경제 시스템이 기후 정의를 해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개인 책임의 신화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노력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후위기 문제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왜 이것이 오해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텀블러를 사용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인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같은 시간 동안 대기업은 수백만 개의 플라스틱 병을 생산합니다. 개인의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개인의 실천을 넘어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 방식, 정부의 정책,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 등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개념, 기후정의, 추출주의, 개인 책임의 신화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출주의적 경제 시스템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합니다. 이는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그 피해는 주로 가난한 나라, 약자들에게 집중됩니다. 이것이 기후 정의를 훼손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문제를 숨기기 위해 개인 책임이 강조됩니다. 너의 탄소 발자국을 줄여라, 분리수거를 잘하라는 메시지가 범람하죠. 이는 마치 기후 위기가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개념은 현재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의 노력이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요? 이는 매우 타당한 질문입니다. 개인의 노력이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 실천과 구조적 변화 요구의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들의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또는 채식을 실천하면서도 공장식 축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죠. 개인의 실천은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후 위기와 개인의 책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기후 정의의 개념,
추출주의의 문제점, 개인 책임 신화의 위험성, 개인의 실천과 구조적 변화의 균형.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식민주의의 유산,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과 코발트 같은 광물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채굴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합니다. 더구나 이런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인권 침해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이처럼 기후 위기는 단순히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자원 착취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경제 시스템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음식을 들 수 있습니다. 햄버거 한 개의 진짜 가격이 얼마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환경 파괴와 건강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면 햄버거 한 개의 실제 가격은 $20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부담은 환경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세요. 기후위기에 대한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소비 습관을 재고해 보세요. 단순히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도시 농업, 공유 경제 등 대안적인 경제 모델을 실천해 보세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세요. 기후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투표에 참여하세요.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세요.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지도록 압력을 가하세요. 기후정의 운동에 동참하세요. 현재의 시스템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와 개인의 책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사회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행동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